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달 대신 거대한 고리가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처럼 반짝이는 띠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빛나고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지구에 그런 고리가 생긴다면 처음엔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대겠지만 곧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은 지구에 고리가 생겼을 때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10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토성을 관측했을 때는 고리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가 사용한 망원경은 겨우 2배 확대가 가능했는데 이는 지금의 스마트폰 카메라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수준이었죠. 갈릴레이는 자신이 본 것을 행성 옆에 붙어있는 이상한 돌출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을 비밀로 하기 위해 라틴어 아나그램까지 만들어냈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암호화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안 휘헌스가 50배 확대 망원경을 개발하면서 비로소 토성이 고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인류 천문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죠. 1675년에는 이탈리아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가 토성 고리가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토성의 고리가 작은 얼음 조각들, 휴소 먼지, 모래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작은 소행성이나 목성의 위성 조각들도 섞여 있는데 이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축적된 우주 쓰레기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입자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토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복잡한 춤을 추고 있죠. 토성 고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 45억 년 전 토성이 형성될 때 함께 만들어졌다는 이론이고, 두 번째는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파괴된 해성이나 소행성의 잔해라는 이론입니다. 고리들은 모두 토성의 적도면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데 이는 행성이 완전한 구가 아니라 자전으로 인해 약간 납작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적도 궤도만이 중력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고리 입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토성의 고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규모입니다. 전체 폭이 약 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두께는 고작 5m에서 30m 정도에 불과하죠. 이를 종이에 비유하면 축구장 크기의 종이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얇은 셈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구조인 것이죠. 만약 토성의 고리를 옆에서 본다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토성뿐만 아니라 천왕성, 해왕성, 심지어 목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소행성 하우메아와 소행성 카리클로, 키론까지도 고리가 있죠. 그렇다면 왜 지구만 고리가 없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죠. 약 45억 년 전 지구 크기의 행성과 화성 크기의 행성이 충돌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작은 행성이 큰 행성에 비스듬히 충돌하면서 거의 완전히 파괴됐고 그 파편들이 지구 주변에 흩어져 고리를 형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파편들이 뭉쳐서 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형성을 설명하는 거대 충돌 이론입니다. 만약 그때 상황이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 우리도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구에 고리가 생길 수는 없을까요? 물리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큰 소행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리 중력에 잡혀서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봅시다. 이 소행성이 로슈 한계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조성력에 의해 부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서진 조각들은 서로 충돌하며 더 작게 쪼개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도를 따라 정렬되어 고리를 만들어낼 것이죠. 로슈 한계는 프랑스 천문학자 에두아르 로슈가 1848년에 발견한 개념인데 작은 천체가 큰 천체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임계 거리를 뜻합니다. 지구의 경우 이 거리는 지표면에서 약 24,000km 지점입니다. 만약 지구에 고리가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안정적인 고리가 되려면 지구 표면에서 최소 하나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대기의 최상층인 외권보다도 훨씬 높은 곳이죠.
고리의 전체 직경은 약 4만 km 정도가 될 것이고 폭은 5,000km 정도로 예상됩니다. 토성만큼 거대하지는 않지만 지구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웅장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고리는 주로 모래와 자갈, 규산염 먼지로 구성될 텐데 토성의 얼음 고리만큼 밝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광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고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보이는 모습은 관찰자의 위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극지방에서는 지평선 위에 작은 고리의 일부만 보일 것이고 중위도 지역인 뉴욕이나 서울 같은 곳에서는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아치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무지개가 하늘을 영구적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가장 장관을 이루는 곳은 적도 지역이겠죠. 적도에서는 고리가 천정을 지나 한 지평선에서 반대편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매끄럽고 반짝이는 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떤 레이저쇼보다도 훨씬 멋진 광경이 될 것이죠. 더욱 놀라운 광경은 적도에서 춘분날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정확히 천정을 지나갈 때 고리의 좁은 가장자리가 태양을 반으로 가르는 검은 선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눈동자 같은 모습이 될 것이죠. 고리는 밤에도 보입니다. 지는 해의 빛을 반사해서 수십 개의 달처럼 빛날 것이고 덕분에 적도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낮에도 고리는 은백색으로 빛나며 선명하게 보일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것은 지구가 고리에 들이우는 그림자입니다. 낮 동안 지구의 그림자가 고리의 일부를 가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태양이 고리 뒤를 지날 때는 정말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고리의 일부 영역을 통과하는 햇빛이 굴절되고 산란되면서 일몰때처럼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은 일식 때 보이는 다이아몬드 링 현상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웅장한 규모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광경을 상상하니 정말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천문학자들은 이런 상상만으로도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고리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위성들입니다. 현재 정지궤도에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고리가 형성되는 적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성들이 파괴되거나 궤도를 벗어날 것이죠. 남아있는 위성들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성통신, 텔레비전 방송, 기상관측, GPS 시스템 등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고리를 뚫고 우주로 나가는 것은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탐사는 물론이고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시설들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다시 지구에 갇힌 상태가 될 것이죠. 화성 이주 계획이나 달기지 건설 같은 야심찬 우주 개발 계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몇십 년 전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문제들은 정말 큰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리가 생기면서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해가 지면 얼마나 빨리 추워지는지 알고 있죠. 고리가 태양빛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첫날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고리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이는 대기순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고리가 완전히 형성되고 나서 약 2년 후에는 지구의 겨울이 지금보다 2배나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될 것이죠. 이는 단순한 기온 하락이 아닙니다.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바다가 얼어붙는 대멸종 사건이 될 것입니다. 농업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역사상 여러 번 빙하기가 왔다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NASA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성의 고리도 약 1억 년 안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고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토성 고리의 나이가 생각보다 훨씬 젊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성의 고리는 1억 년에서 수억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토성 자체의 나이인 45억 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죠. 즉 고리는 상당히 최근에 형성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토성의 고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인 셈이죠. 고리가 사라지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고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마찰에 의해 에너지를 잃으면서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행성의 대기나 표면으로 떨어져서 고리가 점점 얇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토성의 경우 매년 올림픽 수영장 몇 개분에 해당하는 고리 물질이 행성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토성의 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고리가 생긴다면 또 다른 문제는 유성우입니다. 고리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이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성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끔씩 큰 조각들이 떨어져서 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밤하늘이 아름다워지는 대신 머리 위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건물 옥상이나 자동차 지붕이 작은 운석에 맞아 구멍이 뚫리는 일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이 패션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 될지도 모르죠. 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고리의 입자들이 대기 상층부까지 영향을 미쳐서 비행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극지 항로는 고리의 가장자리에 영향을 받아 더욱 위험해질 것이죠. 항공기 엔진이 고리에서 떨어진 작은 입자들을 흡입하게 되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산재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달의 위치나 별자리를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데 고리가 생기면 이런 전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철새들의 이동 패턴이 바뀌고 바다거북이나 연어 같은 동물들의 회귀 본능도 혼란을 겪을 것이죠. 새들은 지구 자기장과 함께 별자리를 이용해서 수천 킬로미터의 장거리 이동을 합니다. 고리가 밤하늘의 상당 부분을 가려버리면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많은 철새들이 길을 잃고 번식지나 월동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죠. 고리가 밤하늘을 밝게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야행성 동물들은 어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밤이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곤충들의 활동 패턴이 바뀌고 이는 식물의 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죠. 박쥐들은 어둠 속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데 밤하늘이 계속 밝다면 이들의 사냥 패턴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야행성 포식자들의 활동이 줄어들면 그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의 개체 수가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해양 생물들이 달빛을 이용해서 수직 이동을 하는데 고리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빛 패턴 때문에 이런 행동에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플랑크톤의 이동 패턴이 바뀌면 전체 해양 먹이 사슬이 영향을 받을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 때문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태양이나 달을 숭배했던 것처럼 고리를 신성시하는 문화가 발달할 수도 있겠죠. 잉카 문명이 태양을 숭배했고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라를 믿었던 것처럼 고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화와 종교가 탄생할 것입니다. 아마도 고리의 모양이나 움직임에 따라 기륭을 점치는 새로운 점성술도 생겨날 것이죠. 천문학 연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리가 밤하늘의 상당 부분을 가려서 천체 관측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고리 방향에 있는 별들은 관측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죠. 반면에 고리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까이서 고리를 관찰할 수 있게 되니까요. 토성의 고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에 걸친 우주 탐사가 필요했지만 지구 고리는 망원경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리가 만들어내는 장관 때문에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적도 지방의 작은 섬나라들이 갑자기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도 있죠. 고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몰디브나 키리바시 같은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고리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관광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리를 보기 위해 몰려들 것이죠.
예술과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리가 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작품들이 나올 것이고 아마도 고리 이전과 고리 이후로 인류 역사가 나뉠지도 모릅니다. 화가들은 고리가 있는 풍경을 그리느라 바빠질 것이고 사진작가들은 새로운 소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음악에서도 고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고리의 우아한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선율들, 고리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한 교향곡들이 작곡될 것이죠. 아마도 고리 교향곡이나 천상의 고리 같은 제목의 명작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건축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리의 아름다운 곡선을 모방한 건물들이 설계될 것이고 고리를 가장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고리 전망대나 고리 관측소 같은 새로운 건축물들도 생겨날 것이죠. 교육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리가 생긴 지구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고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고리의 위험성과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교육에서는 고리의 형성 과정, 구성 물질, 궤도 역학 등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구과학 시간에는 고리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고 생물 시간에는 고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 산업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겠지만 대신 지상 기반의 산업들이 발달할 것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망이 위성 통신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지상파 방송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농업에서는 고리가 만드는 그림자를 이용한 새로운 재배 기법들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고리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작물의 성장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될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대신 고리에서 떨어지는 유성들을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겠지만요. 의료 분야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고리가 만들어내는 밝은 밤 때문에 사람들의 수면 패턴이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한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체 리듬 장애가 만연해질 것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의학 기술들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고리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환경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고리의 독특한 빛 패턴을 이용한 광치료나 고리가 만드는 특별한 자기장을 활용한 치료법들이 연구될 수도 있겠죠. 결국 지구에 고리가 생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꿈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악몽입니다. 처음에는 그 장관에 감탄할 것이지만 곧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될 것이죠. 토성의 고리를 멀리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를 바라보며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고리가 생기는 것은 정말로 장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평범한 하늘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과 별들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